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체크포인트로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시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근거 몇 가지를 댔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CPI였잖아요. 그렇죠.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 역시 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실화됐습니다. 체크포인트 보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읽어주시겠어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네. 자, 7.3 밑으로 나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7.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좀 올라가다 말았는데 우리 증시는 좀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성장주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어서 남은 12월 달, 이제 오늘 밤에 FOMC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남은 12월 달 같은 경우는 산타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가 꺾였다는 것을 좀 보여준 거고 두 번 연속 꺾이면서 시장에서는 드디어 인플레가 꺾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7.3이었는데 7.1 나왔고요. 전월 대비 0.1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11월 CPI가 7.1 나왔고요. 전월 대비 0.1이 올랐기 때문에 12월 달 같은 경우도 만약에 0.1이 오른다고 한다면은 12월 CPI 같은 경우는 6.7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6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아직도 6대도 좀 상당히 높은 영역입니다만은 충분히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 특히나 이게 YOY 기준 나오기 때문에 꺾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가파르게 꺾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좀 한숨 좀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이 CME 페드워치 예상 최종 금리가 원래 5.25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 내년 최종 금리를 5.2 안으로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산타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 5.2 이상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CPI를 봤을 때 내년 최종 금리가 5.2 이상 갈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FOMC 회의 오늘 밤 새벽이죠.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테슬라하고 미중 갈등인데 어제 미국 증시가 못 올라갔던 요인 중에 큰 요인 하나도 바로 테슬라가 빠지면서 테슬라가 지금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트위터 인수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있는 부분인데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틱톡을 또 제재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건데 지금 또 미중 갈등은 지금 뭐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 이 고위급들이 또 중국 방문이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느 쪽에 올라갈 걸 봐야 되냐? 일단 오늘 보시면 성장주가 가장 세게 올라갑니다. 게임주, 컨텐츠, 메타버스. 여기에 반도체, 전기차까지 과대 납폭이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리오프는 역시 지금 그 그림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은 리오프는 이기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요 평행선을 가고 있는 이 그래프는 이제 21년, 20년, 19년도고요. 바로 이제 18대 대도시 지하철 승객수입니다. 이 빨간색 보시면 이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승객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 2주 전 대비해서 승객수가 마이너스 48%, 절반 났다는 얘기죠. 방역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오히려 집에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12월 14일 날짜로 나온 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33으로 줄었죠.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의약품도 동나고 있습니다만은 활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 봤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국의 리오프닝은 멈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 멈추게 된다면은 이 어떤 공산당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홍콩도 개방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리오프닝이 좀 강화되고 있는 건데 지하철 승객수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멈춰 있었는데요.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리오프닝, 그동안 조정받고 있던 리오프닝이 죽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 모멘텀이 강한 정보들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FOMC가 있는 만큼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은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국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무증상 확진자는 더 이상 그 확진자 수치에 계산하지 하겠다. 않겠다고. 예. 네, 그걸 보면서 이러면 확진자 숫자가 또 확 줄어들겠다. 그러니까 좀 이게 무섭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지금의 확진 숫자 공개도 지금 사람들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4만 명까지 갔던 게 지금 1만 명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뭐 맘먹고 리오프닝 가겠다는 이야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종목도 또 이번 주 지난주 많이 샀잖아요. 네.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목표가 돌파한 게 또 나왔는데요. 바로 수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PCR 검사를 중단하면서 지금 중국인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젠텍 같은 경우가 이미 중국의 이 진단키트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획득해놨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 진단키트 수출하는 게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젠텍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11,650원까지 갔었는데 목표가 1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익 실현 관점을 좀 봅니다만은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제 오히려 중국이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또 이제 쭈르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것도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네. 이쪽의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날 말씀드렸던 노터스라는 종목,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같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노터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옆으로 기어가다가요. 오늘 중에 좀 급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어떤 동물 실험을 이 시야로 그러니까 대신 실험을 해주는 건데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부분을 대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 7,000원까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효성 TNC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이틀째 지금 리뷰해드리고 있는 건데. 리오프닝을 가장 잘 준비한 기업이다.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여행이나 어떤 뭐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 중국 리오프닝 되면은 중국인들이 여행 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중국 소비가 정말 엄청난 대박이 났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스판덱스 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또 모멘텀이 강한 종목 하나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그 외에 또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강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30분 만에 완판된 것. 네. 바로 팍스로비드 이야기인데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먹는 그 경구용 치료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도 리오프닝이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 가는 도중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 56만 원짜리거든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네. 이런 치료제 하면은 이제 뭐 지금 가리지 않고 사고 있는 거예요. 엄청 비싸네요. 네. 그러니까 항생제 이런 게 다 동나에 있다 보니까는 사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보조적인 치료제인 것이고 팍스로비드는 직접 치료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판매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중국에서 이렇게 바이오 제약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팍스로비드 지금 이제 이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인데 이미 소매 허용은 돼 있었고 이게 원래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완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중국의 헬스케어 플랫폼 111.inc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박스로비드를 박스당 2,982위안 원으로 환산하면은 56만 원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판매 시작한 지 30분 만에 동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30분 그 완판됐고요. 이걸 봤을 때 중국의 독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좀 증명하고 있는 거고, 이 플랫폼 서비스 측은 이제 그 어떤 이게 그 처방전이 있어야 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처방이 있는 사람한테만 팔았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공식 판매가 아니라 특정 환자 대상으로 판매한 거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만 사서 30분 만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째 그만큼 이런 치료제라든가 지금 항생제도 못 구하고 있죠. 감기약, 해열제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좀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감기약이나 이 해열제 원료를 들여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식약처에서도 이제 좀 그 원재료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이 치료제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쪽 기업들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만에 완판됐다. 이 소식에 또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오늘 시가부터 크게 올랐었어요. 네. 과연 어떤 종목이 최현덕 매니저의 눈에 들어왔을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화학약품. 이거 어제인가요? 그제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상한가 가고 네. 오늘 좀 갭 떴다가 음봉 구간인데요. 이 음봉 구간에서 이따 제가 차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어제와 같은 거래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물량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차트만 보고 가는 것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 보시면 코로나19 주요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팍스로비드하고 지금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요. 뭐 항생제라든가 해열제, 감기약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해 거담제, 에로드 스테인, 그다음에 아세틸스틴 같은 이 진해 거담제부터 코로나19 주요 치료제를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는 거고 원래 의약품 원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CGMP급 설비를 갖춰놨고요. 그다음에 원료 합성 공장을 추가로 신축해서 BGMP까지 승인받은 겁니다. 이 GMP라는 게 되게 승인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생산 준비까지 해놨고 이미 코로나19 주요 치료제에 대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치료제 없는 상황에서 항생제까지 동났다. 이 화일약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어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그다음에 유럽, 미국의 독감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기도 한데 지금 이 마리아나 관련 사업하고 있는 카나비스 메틱탈의 지분 49% 인수하면서 또 마리아나 관련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주요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거. 요거 좀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제 한번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한번 갭 떴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와 오늘 거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물량을 털어낸다라기보다도 물량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실질적으로 올라갈 내용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 증가하고 있고요. 독감 환자가 유럽, 미국 증가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관련 치료제 같은 진해 거담제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3,4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그 상한가 중간인 2,7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화일약품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많은 제약주들이 좀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이 아이는 끝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길래 왜 강할까 네. 궁금했거든요. 목표 주가는 3,400원, 손절가는 2,750원 이렇게 드려보겠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혹시 아까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화일약품은 이 아니죠? 화일약품은 상한가 가서 이제 사는 거니까 싸게 사는 건 아니고 그쵸. 추세에 올라타는 거고 네. 요게 이제 싸게 살 건데 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강한 것들 말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지나고 나면 강해질 거를 좀 미리 사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나 네. 그것이 아닙니다. 싸게 사자고 했던 종목이 화일약품일까 봐 좀 놀랐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이 종목이라고 하네요. 어떤 종목인지 왜 FOMC 회의를 앞두고 봐야 되는 건지 키워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죠.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 싸게 사둘 것. 근데 사실 지금 싼 종목은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무언가 싸지만 올릴 수 있는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일단 FOMC 오늘 나오면 점도표에서 이제 내년에 최종 금리가 확정되잖아요. 네. 최종 금리가 확정이 되면은 대기업들의 어쨌든 그 M&A가 좀 나올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는 몸을 좀 추스리고 있는 건데 최종 금리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춤하고 있던 이 대형 기업들의 어떤 M&A가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관점에서 또 돈이 될 수 있는 그건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전혀 도통 감이 안 잡혀서 기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 보시면 이거 돈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지금 자율운전 시장에서 108조 시장 나와 있는 건데 이 자율운전이 레벨 5까지 단계가 나눠져 있는 건데 지금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포기하는 기업도 있고요. 다만 레벨 2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겠지만은 최근에 신차 보시면은 뭐 크루즈 기능이라든가 뭐 차선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ADAS라고 불리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레벨 2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선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 차량을 좀 보게 되면은 뭐 라이다, 뭐 전방 카메라, 루프 라이다, 뭐 후방 카메라 등등 있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실제 자율주행까지 필요한 거고 특히나 이제 2단계까지는 뭐 카메라라든가 루프 라이다, 그다음에 실내 승객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 매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하면은 이 ADAS,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제 생각에는 5년 이상 된 차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나오는 신차들 예전에 수입차는 다 있었죠. 크루즈 기능 같은 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웬만한 준중형 승용차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도 같은 경우가 이 ADAS 사업을 좀 분사해서 따로 지금 상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라고 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ADAS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 만도에 분사된 이 클레브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센서하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ADAS 산업이 급격차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중앙 유지,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앞차 따라가는 기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나온 신차가 다 달려 있고요. 오죽하면은 지금 그 현대차 그룹에서는 경차로 나오는 캐스퍼하고 레이까지 지금 이 크루즈 기능을 탑재하려고 합니다. 웬만한 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봤을 때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25년까지 신차 85%의 크루즈가 기능이 들어간다. 지금 여기까지가 자율주행 2단계입니다. 그러면 5단계까지 갔을 때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단계까지는 지금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에 있어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본다면은 실제 자율주행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2단계는 지금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주가는 바닥에 있고 또 이 M&A 이슈까지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신차 85%의 크루즈 기능을 포함할 것이다. 네. 아, 제 차는 크루즈 기능이 없어서 요 전에 팔려면 빨리 좀 오래 팔아야겠어요. 타셨군요, 차를. 아, 그렇게 오래 타지는 않았는데 네. 없어요, 기능이.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입차에만 다 있던 것 같았는데 요새 보면은 이제 좀 그 웬만한 준중형차 거기도 달려 있고 물론 이제 옵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오죽하면 이 경차까지 단다고 하니까 네. 그만큼 이 기능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만큼 여기를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트렉스일 것이다라고 단어 나오고 계시거든요. 예. 과연 그 종목이 맞는지. 네. 한덕기 덕분에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넥스트칩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싼 구간이라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주가가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넥스트칩이 좀 싼 건데 자동차용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DAS 페미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ARM과 같은 그런 설계 자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DAS 통합 반도체인 아파치 5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건데 일본의 이 시스템 공급사가 진행하는 상용차용, 그러니까 상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도 지금 아파치 5를 채택해서 넥스 칩의 자율주행 반도체, 이 ADAS 자율주행 반도체가 좀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에서 ISP, AHP, 그러니까는 ISP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 감지 시스템이고요. AHP 같은 경우는 후진 제동 보조 장치인데 이거를 지금 양산 예정에 있고 이미 ARM과 협력해서요. 지금 그 자동 발렛 주차하고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AR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 어디서든 인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인수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최종금리가 확정이 되면서 어떤 대기업들의 인수 논의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ISP하고 AHP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 글로벌 자동차 전장 기업들하고 공급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고 지금 일본에 들어가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캐시카우에다가 이 ARM만 인수만 거론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좀 상당히 싼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M 이야기 나오면 급등할 것이고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은 FOMC 회의가 끝나고 난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넥스트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다가 이 지난번에 인텔 시험보 오고 나서 별일이 없다 보니까 좀 다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구간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싸다는 입장이고 특히나 지금 이 ADAS 반도체 자체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ARM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넥스트칩은 지금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9,8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말씀 좀 들어보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이었던 7,6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넥스트칩의 목표 주가는 9,800원, 손절가는 7,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